끝. 집에 가기 위해서는 나고야에 꼭 가야 한다. 하루가 남은 상황, 나고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10시 30분에 고속버스를 타고 나고야로 향했다. 하루 일찍 예약한 덕분에 1,000엔을 아낄 수 있었다. 당일에 예약했다면 2,600엔이었지만 24시간이 아닌 하루 전에만 예약해도 1,000엔을 절약할 수 있었다. 알록달록한 고속버스를 타고 진정한 대도시 나고야로 향했다. 가는 데는 일본 풍경을 즐겼다. 흔치 않은 기회인 일본 중에서도 한번 방문해보고 나고야에 드디어 입성했다. 두근두근했다.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정시에 도착했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터미널에는 사람이 없다만 나고야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지고 있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사람의 느낌으로다가 나고야역을 바로 지나갔다. 숙소까지 22분 걸어갔다. 하필 숙소 도착 5분 전부터 뒷방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틀 연속 기란이 열받기 시작했다. 해외여행 최초로 1인 호텔을 예약했다. 이름은 윙 인터내셔널 나고야 지점이었다. 가격이 46,000원밖에 안 해서 모텔 느낌의 비즈니스 호텔인 줄 알았는데 규모가 상당했다. 그 덕분에 1차로 기분이 좋아졌다. 거기다가 셀프 어메니티들이 준비되어 있어 더 좋았다. 숙소에 대한 만족 대신 여행의 시작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비는 조금 그쳤으나 날씨가 후졌다. 근처에 사카이역이 있긴 했으나 길 건너로 넘어가 지도로 주변 관광지를 살펴봤다. 사카이역 반대 방향으로 번화한 상점가가 있대서 우선 거기를 가보기로 했다. 기대가 됐다. 지금 본 지도 외에도 구글맵에서 현재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갔다. 개천은 다 동물이. 대도시지만 가는 동안 이런 개천과 다리는 일본의 개인성을 잘 느끼게 해주는 요소였다. 나는 분명히 시뻘겋게 물든 구글맵을 보고 번화한 상점가에 도착했다. 근데 사람이 없다. 구글맵이 방향 말고 실시간 데이터로다가 사람을 엿을 매기는지 이날 처음 알았다. 쓸데없이 되게 싫어하는데. 밥을 먹으려 해도 맛집들이 브레이크 타임이거나 상점가에는 식당이 없어 결국 사카이로 향했다. 이게 되겠네. 요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핫한 저가 맥주집이 보였다. 오늘 밤에 꼭 가봐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 이거 하나 먹고 싶어. 그러나 이곳은 회사가 몰린 지역이었고 이런 저가 술집은 2차 외식장소로 최고인 곳이었다. 나고야 도시 자체는 정말 깔끔하고 한국 느낌도 나고 신비한 곳이었다. 가로수 정말 멋졌다. 그런데 도시에 사람이 정말 적었다. 평일이라고 해도 번화가 근처까지 왔는데 인파가 없었다. 호박을 계속 보다 보니 할로윈에 일본을 한 번 더 오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기 시작했다. 코로나 전에 후쿠오카에서 할로윈을 경험했었는데 참 재밌는 경험들이 많았다. 아직 밥을 먹지 못한 상태라서 미소카츠집을 찾으러 다녔다. 유명 음식인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구글맵을 찾아서 브레이크 타임 없는 평점 높은 미소카츠집을 찾아 그쪽으로 향했다. 사카이역에 오니 사람들이 조금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밤에는 삐끼 천국인 곳이었다. 신세계 백화점 옆 거니는 느낌으로다가 미소카츠 집까지 전력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마시가고 있었다. 고산대로 대충 봐서 모르고 갔는데 지금 보이는 곳이 나고야에서 가장 유명한 체인의 본점이 된다. 뽀얗고 탐스러운 돼지의 모습을 보니 군침이 돌면서 아주 기대가 됐다. 맛있어 보였다. 나고야도 역시나 굉장히 친절한 점원이 나를 응대해줬다. 가장 잘하는 단어 히토리 데스 외쳤다. 메뉴판을 보고 살짝 주눅이 들었다. 내가 생각한 돈가스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근데 자세히 보니 가장 맛있어 보이는 돈가스는 2장이라서 비싼 거였다. 그럼 인정이다. 미소카츠만 있는지 알았는데 상급 돈가스와 도시락까지 아주 폭넓은 메뉴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반반 정식을 시키기로 했다. 원래는 카레도 좋아했지만 카레 돈가스를 먹을 때마다 배탈이 났던 경험 때문에 바로 스킵했다. 일본 식당답게 냉목차가 바로 깔렸다. 나중에 서빙해주면서 냉목차 얼음이 없는 거 보고 교체도 해줬다. 무슨 녹차로 일본이. 돈가스가 상온에 보관되고 있어서나 주문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어 크게 상관없었다. 주방장님 느낌이 뭔가 연돈 사장님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다. 수제자도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요새 한국에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 음식 엘리베이터도 눈에 띄었다. 내부는 청소가 필요해 보였다. 배가 무척 고팠기에 양배추와 밥이 탑에 오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안내판 주면서 공짜라고 했다. 처음 나온 밥과 미소시루의 양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근본부터 훌륭한 맛집의 느낌이었다. 돈가스가 나오자마자 스게 하고 외쳤다. 비주얼이 사진보다 더 맛있어 보였다. 녹진함과 바삭함 사이의 식감을 좋아하는 아였기에 소스에 절여진 미소카츠부터 시식했다. 미쳤다. 삼겹살을 튀긴 것인지 소스와 고기의 조화가 미쳤다. 육즙이 팡팡 터지는 돈가스였다. 찍먹 스타일의 카츠도 식감이 미쳤다. 미소가 들어갔지만 미소향만 아주 조금 났다. 원래 연근은 싫어하는데 저 연근이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킥이었다. 리필을 하니 엄청난 양의 밥과 양배추가 나와서 악기발이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성을 잃을 정도의 맛인 가운데 식사를 거의 끝나갈 때쯤에 악몽이 시작됐다. 분명히 깨가 들어간 음식도 없고 미소시루에 깨가 절대 안 들어갔을 것 같았다. 근데 입가심을 하려고 남은 미소시루를 잘 살펴봤는데 익숙한 비주얼이 하나 눈에 띄었다. 거기다가 아주 잘 으깨지는 게 이미 오래 끓여진 느낌이었다. 기분이 아주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식사를 다 하고 난 상태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망설이다가 번역기를 전문한테 벌레가 난 것 같다고 보여줬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왔다. 오시더니 죄송합니다. 계란말이 서비스로 포장해드릴까요? 라고 하시길래 조금 어이가 없었다. 솔직히 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거는 다른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 싶다. 근데 맛있어서 다음날 다른 지점에서 또 같은 거 먹었다. 이날은 8일이라서 도니치 에코 티켓을 구매가 가능했으나 다음날까지 사용이 불가했다. 어차피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패스를 구매하지 않고 걸어만 다녔다. 지하에서도 맛있어 보이는 식당이 있었다. 미소카츠가 저렴해서 봤더니 한정이었다. 1900원에서 사카이역 주변을 둘러보다가 위에 미라이 타워가 있다고 해서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둘러봤다. 일본으로 워홀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도 서아시아 학생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조금 둘러보다가 다리가 많이 부담되어 다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아주 경쾌한 음악 소리와 응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끌려갔다. 근처에 가니 굉장히 귀여운 멜로디와 굵은 아저씨 목소리가 하모니를 밀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지하 아이돌이었다. 진짜 귀여운 끝판왕이었다. 왜 일본이 아이돌의 원조이고 지하 아이돌에 빠져드는지 공감이 가는 날이었다. 너무 귀여웠다. 내가 중간부터 본 것 같은데 40분가량 공연 좀 더 보다가 숙소로 돌아갔다. 어둑어둑해졌다. 일본이 해가 일찍 떠서 좋기는 하나 한국보다 해가 1시간 일찍 져서 밤에 활동이 조금 아쉽다. 이번에는 핸섬한 네팔 직원에게 카드키를 받고 체크인을 받았다. 그리고 어메너티를 챙겨갔다. 욕조가 있기에 최대치로 뽕을 뽑기 위해 입욕제 듬뿍 챙겨갔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날이다. 층수는 로열층 6층이었다. 호텔 자체는 굉장히 고요했다.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방 크기와 컨디션 모두 만족스러웠다. 입욕제 푼 욕조에서 30분가량 반신욕 좀 즐기고 피로 좀 풀다가 다시 나갈 채비를 했다.
근데 고요해서 몰랐는데 방음은 진짜 안 되는 숙소였다. 목도 소리가 너무 생생했다. 호텔은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호텔에도 저런 방해 금지 문구가 있는지 궁금하다. 요이치 텐카이로다가 다시 최대 번화가 사카이로 향했다. 사카이는 밤에도 볼거리가 많다고 해서 두근두근했다. 거기다가 쇼핑거리도 미리 눈여겨봐야 해서 더욱 서둘러봤다. 비도 오지 않아 만족스러웠다. 돈키호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아주 대박인 드러그스토어를 발견했다. 돈키호테 업그레이드 버전의 느낌이었다. 도시락이랑 먹거리도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었다. 이때는 돈가스 2인분 조진 지 3시간밖에 안 돼 도시락은 패스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3인분을 먹어버렸다. 특히 다음날 타코야키 12알을 300엔에 사서 먹었는데 일본에서 먹은 음식 중 제일 최고였다. 음료수는 돈키호테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었다. 거기다가 면세 쇼핑 시 특정 가격 이상 구매하면 가격대별로 추가 할인이 자동 적용됐다. 이번에는 선물도 할 겸 위스키 저렴이들 2병 사갔는데 아주 가성비는 쇼핑 잘했다. 유일하게 부탁받은 샤론파스도 미리 가격을 알아봤다. 나중에 보니 돈키호테랑 동일 가격이었다. 식사할 배는 없어서 주전부리만 몇 가지 사서 나왔는데 저 와플 아이스크림 미친 맛돌이었다. 한국에서도 옥동자 와플 좋아해서 있으면 종종 사 먹는데 그 맛을 아득히 뛰어넘는 맛이었다.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와플이 바삭할지는 상상조차 못했다. 내 최애 곤약 젤리도 찾아냈다. 이거는 돈키호테가 더 저렴했지만 사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는 빨아먹는 곤약 젤리들을 20개 정도 사왔는데 저걸 사왔어야 했다. 후회가 된다. 이빠이 담을 채워내고 밖으로 나왔더니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의 깜짝놀라던 버거운 날씨였다. 사카이역 쪽으로 가면서 경영인을 느끼한 호스트들을 봤다. 이쁘고 잘생겼었다. 고난의 길을 뚫고 이번 여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키호테를 들어섰다. 인파가 무지막지했다. 비가 오는 데다가 다리도 아프고 스코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이번에는 눈팅만 하기로 했다. 우선 나의 메인 메뉴의 곤약 젤리 가격부터 살펴봤다. 판매가는 돈키호테가 확실히 쌌다. 돈키호테에서 중고명품도 파는지 몰랐다. 모든 명품이 새건지 알았는데 저렴하게 팔았다. 나고야 전체에 관광객이 별로 없지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두 사카이 돈키호테로 모이는 것 같았다. 조금 기가 빨린 상태에서 돈키호테를 탈출했다. 그리고 나고야 회사원들의 반문화, 유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이키 천국으로 들어가봤다. 당연히 현지인 중심 유흥가이기에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생각은 적고 아까 찜해놨던 테바사키나 덕가맥주집이나 가려고 했는데 만석이라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섰다. 문화의 거리 같은데. 원래 계획은 숙소에서 11시쯤에 나와 다시 가볍게 한잔하려고 했는데 짜증나서 그냥 자버렸다. 우울했던 나고야에서의 첫날이었다. 샹.